관본권은 써 있어요. 5천, 10,000원 이렇게. 그럼 뜯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거를 왜 뜯었을까? 수사관의 실수라고 하는데 과연 일개 수사관이 이런 걸 할 수 있었을까? 윗선의 개입이 있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감찰을 하지 않았다. 남부지검장님이 그 얘기를 했다는데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수사 진행 중이라서 못했다. 지금 수사는 특검에서 하고 있죠. 이거는 단순한 징계나 뭐 사실 확인, 감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압수수색의 목적이 뭐였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미리 증거를 확보해놓고 인멸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도대체 건진이 뭐였길래 이렇게 이걸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검찰이 검진법사 압수수색할 때 찾았던 관본권 띠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비닐 포장도 안 벗긴 5천만 원짜리 현금 다발 발견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띠지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 띠지를 보면 추적해 보면은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이런 게 다 나올 텐데 그거를 검찰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세적이 있나요? 이걸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왜 합니까?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다? 그걸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감찰도 안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정도면 검찰이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단체 아닌가요? 아니 정구승 변호사님 이걸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잃어버릴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 저도 좀 의아했던 게 관본권은 관본권 외부에 바코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서 나왔고 누가 찾았는지를 찾는 거는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사실 하루면 되는 일인데 그 관본권을 확보했다는 뉴스는 들렸는데 그 이후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얘기가 없어서 좀 약간 밀행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나 이러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거죠. 사실 이거는 조금 돌이켜보면 애초에 24년 초에 코인 수사를 하면서 이제 남부가 수사를 진행하다가 그 건진에 대해서 첩보를 발견하고 6개월간 묻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되자 수사를 부랴부랴 시작한 건데 또 압수수색 관련해서 남부지검이 조금 좀 유심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어요. 건진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특검이 압수수색할 때와 달리 거기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지하 공간을 모른 척하고 넘어갔다. 네. 법당.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이거는 좀 고의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관본권 그 자체가 증거인데 이거를 뜯을 이유가 전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일당이나 다른 일당들이 뭐 돈을 쌓아놓은 거를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개수를 해야 되는데 관본권은 써 있어요. 5천, 10,000원 이렇게. 그럼 뜯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거를 왜 뜯었을까? 수사관의 실수라고 하는데 과연 일개 수사관이 이런 걸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땐 그 평검사도 이런 결정을 못합니다. 이거는 좀 그 윗선의 개입이 있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감찰을 하지 않았다. 남부지검장님이 그 얘기를 했다는데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수사 진행 중이라서 못했다. 지금 수사는 특검에서 하고 있죠. 이거는 단순한 징계나 아니면은 뭐 사실 확인, 감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러면 압수수색의 목적이 뭐였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미리 증거를 확보해놓고 인멸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도대체 건진이 뭐였길래 이렇게까지 해주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도 사실은 원래 평시의 경우에는 또 하나의 게이트가 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럼요. 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왜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니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특검이 출범하기 앞서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놓고 핵심 증거, 뇌물 수수에 있어서의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띠지를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은폐한 건지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법무부 차원이나 대검찰청 차원에서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 띠지 있잖아요. 제가 막내 기자일 때도 아는 사실입니다. 띠지 있어 없어. 그 띠지에 모든 정보 다 있어. 아니 법조 출입하는 막내 기자들도 아는 사실을 검찰 관계자들이 모르고 실수로 잊어먹었다고요? 지금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겁니까? 이래서 검찰 개혁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이거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감찰도 안 하고 그냥 덮으려고 하다가 이번에 딱 걸렸는데 검찰이 왜 해체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증명한 거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정확하게
그 날짜를 특정을 못 하겠는데 이게 올해 초에 관봉권 얘기 나오지 않았나요? 압수수색을 한 거는 그거 조금 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됐어요? 네. 작년 말에 했다고? 네. 지난해 12월 압수수색했습니다. 아, 12월 달에 네. 압수수색했죠. 네. 그러니까 그때 아주 수상했던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저는 뭐 뜯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뜯기 전에 다 사진 찍어놔야지. 사진은 아마 찍혀 있는 걸로 아는데 왜냐하면 사진 찍혀 있어요? 관봉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은행에서 만들면서 거기에 담당자가 적고 이런 정보가 모든 게 있어서 다 있죠, 정보가. 거긴데 또 지문도 남아 있을 수 있고 뭐가 그럼요. 남아 있어서 뜯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중요하다고 하면 거기 써 있어요. 5천만 원 아니면 뭐 1억 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뜯을 이유도 없고 그 자체로 물증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봉권을 받았다는 건 일반 은행에서 찾았다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을 통해서 직접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 돈으로서의 증거가 아니라 물건으로서의 증거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야 되는데 아니 모든 검찰 스토리에서 증거 인멸과 그 증거를 다시 찾아내는 게 항상 메인 스토리거든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거 그냥 작년 12월 달이라 그러면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아니야. 저 한남동 관저에서 우리는 키스스가 돼가고 그 다음에 심우정이는 온갖 짓 다 하고 이럴 때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독수는 이상한 짓 하고 딱 이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라인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나는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검찰 해명을 들어보면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서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관봉권 5천만 원짜리면 지금 정구승 변호사님이 설명하셨듯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셀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세다가 틀리면 오히려 센 사람이 틀린 거죠. 그런데 그 띠지는 현금 검수한 날짜와 시간, 담당자 코드,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아닙니까? 이거를 떼어내서 잃어버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놓고도 수사 진행 중에 감찰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한 놈이 누굽니까? 말도 안 되는 새끼. 근데 이번에 또 통일교 압수수색했는데 통일교에서도 관봉권이 많이 발견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관봉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은 행정청밖에 없고 대부분 이제 검찰, 국정원 이렇게 이제 특수수사를 하거나 대통령실처럼 특활비를 쓸 수 있는 공간인데 사실 관봉권은 실물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그럼요. 상황은. 근데 그거를 다발로 갖고 있었다. 이거는 특활비를 세탁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조차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지난번 정부나 검찰이 특활비를 없앤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특활비를 없앤다고 했을 때 그렇게 좀 발작적으로 대응했던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았나. 사실 관봉권이 개인한테 간 것도 놀라운데 그게 통일교회한테 있었다. 그 건진한테 있었다. 이런 거는 사실 이 자체로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거고, 사실은 그 관봉권에 있는 정보를 따라간다고 하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도 확인이 그럼요. 쉽게 그래가지고 가능하기 어느 때문에 기관으로 간 건지를 수사가 정확히 어렵지 알수 않다고 있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근데 그 당시에도 좀 의문을 가졌죠. 왜 찐윤 검사로 유명했던 남부지검장이 건진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치고 나갈까? 곧 이제 특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심이 점점 실제로 굳어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검찰이 매번 이제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논쟁이 올라올 때 매번 말하는 게 이러한 특수수사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 검찰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대표적인 반례가 될 겁니다. 그 남부지검장이 그 이후에 옷 벗고 나가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야, 징계조차 딱 받지 임명해놓고 징계 그렇죠. 하기 전에 딱 하고 나간 거지. 근데 이 정도면 불실이 아니라 증거 훼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증거를 아니에요? 인멸한 거죠, 네, 자기들이. 이거 범죄 행위 아닙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고 도망간 거지. 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조직적으로 했다면 범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담당 검사부터 시작해서 그 결제 라인이 다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왜 특검을 합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검찰 수사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 게 하나하나 드러나면 수사를 당장 검찰에 대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계속 내란해놓고 덮어씌우고 덮고 모른 척하고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윤석열 탈옥하는데 심우정이 도와줬고, 심우정 지금 마약 범죄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지 아닙니까? 이런 거 팍팍팍 수사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될 것만 해도 너무 많아가지고 특검법 빨리 이거 개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속보가 들어왔는데 해병 특검이
임성근 조서 공개 심각한 수사 방해 입건 검토 이은주님이 보내주셨는데 정구승 변호사님 네. 임성근 조서가 공개가 됐습니까? 본인이 그거를 그 PDF 파일로 해서 여러 군데 그 배포로 한 것 같아요. 오. 근데 사실 뭐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여튼간에. 저희 변호인 단방에 그게 공유가 돼서 변호인들도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럴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저희가 그래서 혹시 변호인이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이거를 뭐 녹음을 했나? 그럼 통비법 위반인데? 근데 보니까 그 출석 영상을 보니까 변호인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했기 때문에 대화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통비법은 안 되겠구나.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 특검법에는 특검 수사 방해죄가 있습니다. 네. 그 PDF 파일을 보면 특검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비난을 하면서 뭐 질문이 잘못됐네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건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고 근데 이렇게 특검 수사에 대해 비난하기 전에 본인이 진술 거부를 한 300몇 배를 한 걸로 알고 그랬다고 있어요. 그러대요.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진실을 터놓거나 아니면 사실 수사에 협조를 하면서 편향됐다라는 주장을 해야지 지금 임성근 씨가 하는 거는 사실 법조인의 조력을 못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과거 김건희 씨가 초반에 했던 행동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동이고 그 임성근 와이프가 수상해. 근데 이거를 조서를 어떻게 공개할 수 있죠? 본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조서를 찍은 겁니까? 열람 등 이거는 특검 쪽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도 궁금해서 특검에 원래 일반적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 열람 등사 정보공개 신청이란 걸 해갖고 자기가 조사받은 걸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특검에서 이걸 해줬는지는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저는 아직 그 시스템까지는 안 갖췄을 거거나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해서 거부를 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본인이 몰래 녹음을 했거나 아니, 디테일을 봐서는 필서나 메모를 한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근데 임성근이는 왜 아직 영장을 청구 안 하죠? 그 사실 순직 패병 특검의 인성근은 사실 핵심 용의자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거의 메인은 뭐냐면 인성근을 구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나섰던 것이 문제인 거지. 임성근은 이미 과실치사인 게 좀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나 있어서 저희가 그 아마 특검이 궁금한 건 인성근이 어떤 구명 로비를 루트로 했는지가 궁금한 거지. 근데 그거를 구속을 해갖고 뭐 밝혀내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단계인 것 같고 그래서 뭐 구속할 이유도 없고 이미 이제 와서 임성근이 뭘 인멸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임성근은 약간 후순이다. 근데 하나만 더 여쭤봐요. 왜 건지는 진즉 구속을 안 해요? 영장이 영장 여러 번 기각되죠. 아니, 그래서 그게 너무 왜 그러냐고. 그리고 좀 그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게 특검법에서는 이제 김건희 씨의 비리가 사실은 메인이고 수사 범위인데 건진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와도 연관이 돼 있지만 그 외의 부분이 사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통일교. 이 부분이 수사 범위인가 그리고 사실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용력 카파시티를 넘어갔고 이제 점점 사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까지 집중을 해야 되는가에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명태균 게이트만 보십시다. 저희가 사실 홍준표 씨도 있고 우세훈 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김건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건진 관련해서도 다른 걸로 갈 여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사 20명 갖고는 지금 터져 나오는 이 의혹을 다룰 수가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고 제가 거의 이제 유일하게 두 특검을 모두 갔다 온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갈 때마다 눈에 가장 띄는 게 라꾸라꾸 침대다. 이미 검사님들이 저처럼 이제 변호인들은 이렇게 풀정장을 입고 가는데 검사님들은 어느 순간 이제 점점 옷차림이 추리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전략적인 판단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판단이고 전략적인 판단인 게 일단 김건희로 달려가고 거기에 대해서 남은 건 뭐 추가 개정이거나 아니면 상설특검이거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검이 제한된 시간 내에 핵심 피의자에 대한 16가지 의혹만 밝히기에도 시간이 뭐 말이 안 돼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빠듯하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16가지 중에 가지를 친 거죠. 예를 들어 명태균에서는 오케이 홍준표, 오세훈 다 버리고 있대. 김건희를 통해서 대선만 달려가자. 건진 관련해서도 다른 건 다 치고 김건희 관련만 달려가자. 이런 식으로 좀 축소를 하다 보니 지금 우리가 원하는 실체적 진실을 전체를 파헤치는 것은 사실 약간 요원해졌다. 지금 상태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서원과 당 차원의 수렴을 통해서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근데 건진 어제 영장 청구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네, 그렇게 청구했습니까? 아직 청구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조사의 태도가 결정적일 거고 이미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재영장을 친다는 건 법원에 똑같은 걸 들고 가는 건 약간 기싸움 하자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보강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조사 태도가 많이 중요할 거고 그 사이에 사실 많이 밝혀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지금 20일 안에 기소하고 또 그 다음 거 기소를 하기 위한 준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거나 시간적으로 굉장히 없기 때문에 이해가 가긴 가는데 네, 임성근도 네. 건진도 똑같습니다. 구속을 하는 순간 20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추가 수사가 거의 어렵습니다. 별건이 아닌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질에 와서 증거 인멸을 할 수 없거나 뭐 다른 참고인에게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진술에 위력을 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우리가 20일 타임 리미트를 걸 필요가 없는 거죠. 기소를 하게 되면 구속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 예. 기소한 구속 날로부터. 네, 기소. 예. 구속된 날부터. 구속된 날로부터. 그러면 구속 기간을 산입합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기소를 안 하면 그 구속 기간이 끝나면 풀어줘야 되는 풀어줘야 거고. 됩니다. 그렇기 지금- 때문에 그러니까 초반부터 빠르게 만약에 임성근 씨를 구속을 했다고 하면 벌써 지금쯤이면 기소를 쳤어야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기소에 충분한 증거나 이런 걸 모으기 위해서 기소를 빨리 하는 것은 아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예. 2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할 수 있을 때 보통 마지막 영장을 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모든 걸 다 세팅을 해놓고 아니면 최소 한 개 혐의는 기소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소환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주고 그 다음에 기소를 영장을 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한 개의 혐의로 6개월이지 그 다음 혐의로 6개월, 다음 혐의로 6개월은 또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에 영장을 친 혐의로만 6개월을 수사를 할 거고 재판을 할 거고 그 사이사이에 별건으로 이제 계속 기소를 해서 구속 기간을 연장을 하겠죠. 김건희는 내일 또 출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또 나올까요?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전략이 점점 바뀌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 구속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지금까지 말해와선 다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고 뭐 역사적으로 자기의 스스로 개인의 역사적으로는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김건희가 말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으로 됐고 이제 그런 변호인들이 바로 가서 얘기를 합니다. 봐봐요. 본인이 조사를 많이 받아봤다고 생각하지만 다 호의적인 수사기관이었고 이제 객관적인 수사기관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본인 말빨로 본인의 그 기술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걸 본인도 이제 겪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점점 어제 조사 때처럼의 태도가 나오기 시작하죠.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때도 동일했습니다. 가서는 원래 맨 처음에는 자기가 90%를 얘기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변호인들이 뜯어말리기 시작하니까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뭐였죠? 나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순서대로 이어지고 있다. 아마 다른 피의자들도 동일한 그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김건희는 이제 출석을 한 이유가 일단 윤석열하고는 형량이 다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좀 달라질 수 윤석열은 뭐 무조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뭐 일단은 조사를 받는 모습을 보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검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걸 한번 좀 보고 싶어서 그걸 간 보려고 간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김건희 씨가 거기서 진술 태도를 보면 자기가 그걸 다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왜냐면 지금까지 김건희 씨가 받은 수사는 자기한테 검사가 와서 자기가 어떻게 얘기하든 조서를 꾸며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서를 자기한테 특검도 그렇게 할 거라고 착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면 왜냐면 간을 볼 때는 모르쇠를 많이 섞어가면서 증거를 제시하는 거를 보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사실은 증거를 저희끼리 뽑아먹는다고 하는데 내가 배운 게 그냥 보면은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남성이야. 내가 가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보자. 그러고 나서 작전 그게 아니라니까는요. 이 여성은 내가 가서 꼬리를 흔들건 이 꼬리를 어떻게 하든 거짓말을 하나 하든 간에 내가 이거를 휘어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을 썼다고 하면 거기서도 기억이 안 난다 모르실 전략을 써야 기억 환기용으로 제시하는 증거를 더 받아볼 수 있고 그걸 받아보면서 아 이걸 갖고 있구나 하면서 그때 뭐 이거는 인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갈 때가 있죠. 저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텐데 네. 김건희 씨가 첫 조사에서 보였던 행태는 거짓말이었죠. 그거는 내가 이 임기응변과 나의 화술 뭐 말씀하시는 그런 다른 스킬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다는 믿음을 아니, 갖고 있었던 것 조금 더 같아요. 젊은 우리 정구승 변호사가 여성을 좀 더 잘 아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 참. 김건희 제 스타일 아니거든요. 근데 그 영화 중에 리플리라는 영화 아시죠? 예. 거짓말 하다가 정말 자기도 어느 순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고 현실 속에서 그게 본인이 정말 착각하는 약간 김건희 씨 보면 그 리플리 증후군이 딱 떠오르고 요즘 또 희대의 새로운 명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제 권성동 의원을 보면 이제 가오나시라고 일본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사람들이 떠오고 이제 또 김문수 전 의원을 보면은 글쎄 이거 차마 말하기도 민망한 대국민 성희롱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은 사실은 국정농단이라던가 계엄이 일어난 것이 다 진짜 연결된 거니까 이제 특검에서 밝혀야 되는 거고요. 권성동 의혹을 둘러싼 의혹도 이제 규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을 드렸듯이 특검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뭐 특검이 하든 수사라든 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문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발 안 본 의사입니다라는 그거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지금 이렇게 댓글 쭉 보니까 김진애 의원님 너무 백운기 앵커 놀린다고 그런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참고하세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윤기정님은 어떤 분이에요? 왜 이런 글을 올리시는가? 예. 뭐 근데 배웅기 앵커님 같은 사람이 김건희 같은 여성한테 가장 먼저 속아 넘어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 그러니까 적당히 또 속아 넘어갈 줄도 알아야 돼요, 남자들이. 그걸 잘하는 거지, 김건희. 제가 어제 만난 네. 정상은 아닌 여잔데. 예. 제가 어제 만난 여성 변호사님께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 영부인이 왜 저렇게 물건을 많이 받을까라는 얘기를 하니까 오빠들한테 물건 받는 버릇이 있었을 거다. 아, 그럼요. 아, 그래서 그리고요. 저도 이거 깨달았습니다. 합니다. 그 사람은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6천만 원짜리는 이제 자기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300만 원짜리 최재형 목사님한테 받은 거는 이제 보정 하나 주는 거지. 너 갖다 써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든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너무 그 버릇이 돼 있는 그런 여성이에요. 아니 근데 그 김건희를 만난 몇몇 남자들은 일단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얘기들을 몇몇 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랑 이렇게 통화를 해봤는데 명태균 씨는 김건희는 자기 것 챙기는 것보다는 남한테 베푸는 거를 좋아하는 그럼요.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그런 얘기를 사람이에요. 해요. 그럼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왜 그 콘스탄틴 시계 줬던 서성빈 씨가 네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지난번에 인터뷰하는데 이혼 한 푼도 다 받아가. 아니 그 사치를 모르는 여자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쏠란가. 네. 작전이 다 다르다니까. 누구를 어떤 걸 꼬시기 위해서 명태균한테는 뺏어먹을 것도 있잖아요. 여론조사도 받아야 되고 또 나를 위로도 해줘야 되고 내 꿈도 해몽도 해줘야 되고 그러면 베풀거든요. 밑에다가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신불자였기 때문에 그 김건희 씨가 주는 그 금일봉이 500만이든 굉장히 크게 느껴졌을 거고 그럼요. 그 서회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으니까 네. 그분한테 어필이 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글쎄요. 근데 이게 전두환이 하던 방법하고 비슷하잖아요. 전두환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정경유착 방법 써서 재벌들한테 돈 뜯어내면 심지어 본인 집으로 불러온 테니스 강사들한테까지 돈 턱턱 줬다면서요. 턱턱 주고. 그리고 자기한테 절대 충성 맹세한 사람들한테 돈 턱턱 주고. 그럼 돈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야 세상에서 이런 좋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돈이라는 것이 누군가로부터 뜯어내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은 피눈물 흘리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부당한 일 당하고 저도 사실 요즘 김건희 보면 여자 전두환이 아닌가 더 악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아니 김건- 제가 예.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마키아벨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마키아벨리가 세상을 휘어잡는 거는 딱 두 가지다. 무력 또 하나는 유혹.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유혹이라는 건 시민들의 환심과
이 지지를 받는 것도 이게 유혹이거든요. 그게 언론을 통해서 원한형 베푸는 거. 전두환이는 무력 내가 꽉 잡았잖아. 이거 가지고 하는데 여성이 하려고 그러면 여성들은 시민들을 등에 업어야 되는 걸 그걸 알거든요. 내가 보면 김건희는 여태까지 그걸 너무나 잘하는 거야. 그게 어떤 때는 허영을 쓰건 어떤 때는 돈을 뿌리건 어떤 때는 무속을 쓰건 간에 그렇게 환심을 사게 하는데 귀신 같은 사람이에요. 여성이 권력을 얻으려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전혜연 원장님 자신 있으세요? 전혜연 원장님도 좀.